네, 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의 강성국입니다. 토뉴브는 저희 메타TV 뉴스가 마련한 경기도 유일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희 토뉴브 보시면서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과연 무언가, 그리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연계되는 중요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이런 것 한번 살펴보시고 짚어보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의회 도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이시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지역구는 양주, 국민의힘 이영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영주 의원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환경국장, 경제실장 등 요직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신환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도 모시려고 했으나 연찬회 관계로 섭외가 힘들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영주 의원님 저희 토뉴브 첫 방문이신데 좀 소감을 좀 부탁드리죠. 네, 경기북부 출신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제가 섭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못했지만 오늘 제가 네. 갖고 있던 소신을 네. 오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에서 좀 번거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경기 남부와 북부 불균형 문제. 뭐 오래된 아이템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아주 좀 현실성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 비대칭 문제 어떻게 풀 것입니까? 우선 그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기로 했었는데, 이 의원님 그 예산도 그 북부 특별자치도 17억 통과됐고, 네.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번에 좀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김동연 지사님께서 네. 야심차게 경기 북부 분도를 공약을 내세우셨고요. 네.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출범을 했고요. 네. 근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 마음은 있지만 정말 당선되시고 경기 북부에 그 북부에 많이 네. 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기 네. 북부 도의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단 한 번도 그 협의회랑 우리 지사님하고 미팅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을 한번 북부의 도의원님들을 네.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출범식을 열었다라는 것은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항의 좀 해보시죠, 그러셨어요. 항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김 지사님 저 진정성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예, 뭐 그 공약에서 경기 북부에 와서 근무도 많이 하신다고 했고 네. 많은 주민들을 만난다고 하셨지만 네. 연천 지역에 가서 한번 아, 그 약속한 부분을 지킨 거 외에는 크게 우리 북부에서 활동이 네. 좀 작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북부 청사는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썰렁합니까? 우선 북부 청사는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수원이지 않습니까? 네. 수원과 경기 북부 동시에 경기 남부의 중심은 수원이고 네. 경기 그 행정 중심은 북부의 행정 중심은 의정부입니다. 네. 도로를 비교를 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모든 게 북부가 뒤쳐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네. 제가 도정들이나 5분 발언에서 주장하는 게 20년 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파주 LCD 단지가 네. 비슷하게 남부와 북부의 산업이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남부와 북부의 산업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남부는 정말 대기업 위주의 단지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런 제조 단지가 형성이 된 반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이 네. 선도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 북부는 정말 플라스틱 가공, 섬유 가공, 진짜 3기 업종의 가구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기반 때문에 남부와 북부의 그 소득 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남부는 1인당 소득이 한 4,044만 원, 그리고 경기 북부는 한 2,500만 원 정도 배 차이가 납니다. 네,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고 더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네. 김동연 지사께서 또 분도를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제 하신 이유도 아마도 경기도가 넓어서 남부 시군 다니시기도 바쁘셔서 아마 북부를 한 번 정도뿐이 못 가시고 네. 또 경기 북부 도의원 협의회랑도 아직도 상견례를 못 그건 하셨다는 진짜 게 문제인데요. 분도의 필요성과 절실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아니 지금 6개월 동안 한 번도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 뭐 의회와 집행부 전체가 사실은 그 어떤 협치에 기반한 그 논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번 예산 통과를 계기로 이제 내년에 이제 뭔가 좀 소통의 계기가 마련되면 좀 더 이제 빈번하게 북부를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민간 합동위원회 출범이 하나의 이제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 분도의 이야기가 계속 그 도지사 후보마다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실 뭐 다 뭐 조건부 미래의 어떤 조건이 성숙되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김동연 지사는 그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날 이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조례에 기반해서 추진단이라는 또 조직 개편안도 또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또 이번에 이제 예산까지 이제 공론화 예산까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와 조례와 예산 이 이제 세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진정성을 의심하기보다는 일단 분도를 위한 어떤 절차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더구나 이제 내년에 이제 1년에 걸쳐서 그 분도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이제 기본 계획과 또 비전 전략과 관련된 이제 용역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안이 마련될 것 같고 또 출범식에 앞서서 경기 북부 이제 10개 시장 군수, 10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께서 15일이죠. 15일 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모이셔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는 이제 분도를 하려면 이제 특별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는 그 특별법 지금 이제 그 발의된 특별법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빨리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 또 정부와 경기도에도 그 적극적으로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그 발걸음에 나서고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이런 이제 결의문도 이제 낭독을 했죠. 그러니까는 분위기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어느 지사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뭐 진실성까지 뭐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정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게 전 지난번에도 이제 토론에서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북부 도민들의 네. 분도에 대한 어떤 그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은 아직 못 끌어내고 있다. 지금 정치권 수준에서만 지금 논의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시민들, 도민들한테도 그 필요성과 또 타겟 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그런 이제 내년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점 지적하셨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최근 그 일부 보도 보면요, 그 바이오, 헬스, 의료 이제 이런 것이 그 미래의 먹거리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산업이 또 그 남부권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75% 안팎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 고령자, 이 노후 혜택 문제도 남부에 집중된 것이 좀 심각하다. 이런 비대칭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영주 의원님, 이 분야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오 산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고 이게 남부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북부는 종합적인 규제로 인해서 대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지금 바이오 산업의 메카는 송도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경기도를 보더라도 지금 사업체가 바이오 산업 사업체가 많은 곳이 화성, 성남, 부천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 북부에는 고양, 파주 또 있긴 하지만 굉장히 두 군데뿐이던데. 네, 두 군데뿐이고 10등 안에는 맨 꼴찌가 이제 파주고 고양이 6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북부 지역은 정말 그 산업의 경쟁력이 없는 곳이죠. 네. 네. 이 바이오, 뭐 의료, 헬스 이런 산업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것은 이 그 고령 친화 도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 지금 수원, 뭐 성남, 용인 이런 곳이 지금 지정돼서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 그 초고령 사회에 속하는 곳,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거의 20% 넘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연천, 가평, 양평 이런 다 경기 북부에 몰려 있단 말이죠. 이건 정말 비대칭 아닙니까? 예, 정말 비대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는 정말 재정도 열악하고 네. 이로 인해서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경기 북부와 남부가 지금 보면 요양원을 보더라도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요양원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경북 서울에 있는 고령자들이 또 경기 북부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또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요양원이 많은 곳이 고양시고요. 네. 그리고 인구별로 요양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양주시입니다. 양주시를 예를 들자면 지금 노령 인구도 문제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 밖에 있으면 국가에서 한 95% 예산을 지원하는데 요양원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50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50%를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경기 북부의 양주시가 네. 한 해 그 지출되는 네. 재정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네. 거의 한 200억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정말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될 예산이 지자체에서 요양원에 들어온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쓰여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남부에 비해 남부는 또 단적인 예로 네.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330명, 우리 경기 북부의 양주는 한 1,100명을 관리하는 330명입니다. 재정도 건전하고 그런 그 수급자 재정도 네. 경기 북부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나가고, 근데 우리 현실은 경기 북부의 현실은 이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정말 챙겨야 될 우리
노령 인구를 챙기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것 법적 같습니다. 허점이네 그러면. 예, 법적인 허점이고 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정말 서울의 그 기피 시설들이 다 경기도가 떠안지 않습니까? 아.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북부가 서울의 그 복지를 네. 노령 복지를 떠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지금 고령 친화 도시를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하셨는데 수원, 부천, 성남, 의왕 이렇습니다. 여기 지정이 되면 이런 각종 그 혜택을 받거든요. 이런 교통이라든지 뭐 주거, 여가 이런 데 이제 지원을 받는데 막상 이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은 북부라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재정이 건전한 네. 남부보다는 재정이 좀 건전하지 못한 네. 북부에 네. 경기도에서도 많은 네. 재정을 지원을 해서 북부의 고령 인구들을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 지금 생각합니다. 저 자료를 보니까 경기 북부 도시 즉 가평, 양평 같은 곳에서 노인들이 복지 시설에 접근하는 그 평균 거리가 19km라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그러면 저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난 부담이죠. 네. 네. 정말 우리 우리 양주를 보더라도 네. 도심 지역은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이나 그런 네. 시설들의 접근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부권인 우리 양주에서도 그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서부권은 아예 그 농촌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그 경로당 어르신들의 그 문화복지 시설인 경로당에 네. 접근하기가 굉장히 멀고 대중교통도 없고 그래서 걸어가신다던가 아니면은 그 자제분들이 정말 네. 좀 모셔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네. 그 노인 일자리랑 그 사회활동 노인들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예산이 네. 171억이 담겼고 네네. 또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지원도 그 한 96억 합쳐서 네.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 시군이 5개나 있잖아요. 10개 시군 중에 50%가 초고령 도시란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의 배분을 할 때 뭐 고령 친화 도시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건 네. 이제 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상관없이 도에서 이런데 좀 더 이렇게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서 네. 또 열악한 곳에 더 좀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뭐 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실장님 경기도 계실 때 좀 잘하시고 오셨어요. 제가 이쪽 복지 쪽 업무를 좀 했으면 좀 더 복지 쪽은 안 하셨어요? 복지 업무를 못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야가 지금 LH 도시주택공사 여기가 지금 경기 남부본부, 경기 북부본부 이렇게 지금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런 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연구원 자료인데요. 이 북부 쪽에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다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박 실장님. 이거 좋은 건가요? 우선 그 LH 구상. 일단은 앞서 우리가 논의한 네.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간합동위원회 이제 출범과 관련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 LH 본부가 지금 수도권에 경기 본부, 서울 본부, 인천 본부 네.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 본부는 경기 남부 지역의 15개 시군을 커버하고 네. 있고 서울 본부가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10개 시군, 북부의 10개 시군을 또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지부가 이제 6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경기 서부를 또 같이 맡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 인천과 경기 서부 이렇게 했을 때 그 본부의 그 강조점이 사실은 이 혼란스럽죠. 네. 분산되는데 일단 뭐 LH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남부 본부와 북부 본부를 나누는 것은
아마도 배경이 네. 이 그게 궁금해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아파트 공급하겠다라는 네.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 본부가 열심히 뛰어야지 되겠죠. 그 본부가 하나 더 생기면 북부에 그만큼 이제 도시 인프라를 더 적극적으로 깔 수 있는 배경이 네. 돼서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또 분도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뭐 경찰청, 교육청 다 지금 남부청, 북부청 지금 다 나눠져 있고 공공기관으로서 그 옛날에 이제 지적공사죠. 네. 그 국토정보공사 LX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지금 남부 지역본부와 북부 지역본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금 그 LH 신임사장 이한준 씨가 GH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 출신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한준 그 토지공사 사장이 이제 도시공사 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네. 그 전에는 이제 김문수 지사 시절에 이제 정책 특보를 맡으면서 그 GTX의 이제 그 개념이 됐던 이제 대심도 철도에 대한 논의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개념이 이제 GTX로 그 발전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교통 전문가고 또 도시 전문가고 또 광교 신도시의 개발 또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개인적으로 아세요? 뭐 개인적으로야 뭐 같이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래요? 예, 알죠. 그 추진력도 있으시고 또 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해서 그 이번 기회에 논의가 조직 개편을 이제 처음 하시는데 이한준 사장이 이제 취임하셔서 좀 그렇게 남부본부, 북부본부를 좀 나누고 해서 뭔가 북부 발전에 어떤 또 중심 역할을 LH가 또 이렇게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분명히 경기도에 애착이 있는 분 같아요. 지금 보니까 느낌이. 네. 요건 좀 하고요. 그 수소산업 육성하겠다 경기경권에서 요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수소 경제라는 말은 뭐 경기 북부와 경기도의 의제라기보다도 뭐 전 지구적인 의제 아니겠습니까? 탄소 경제, 그러니까 탄소로부터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우리 전 지구적인 지금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2050년까지 이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 큰 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 늦지 않게 다른 국가보다 늦지 않게 2017년인가요? 그 수소 경제 관련된 2019년인가요? 그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전국에 이미 이제 5개 그 지역을 수소 경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놨죠. 그 일환으로 이제 경기도는 지금 이제 화성, 평택, 안산, 그렇죠? 그게 이제 수소 경제 축으로 이제 발전 계획이. 수소 경제 벨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벨트. 수소 경제 축, 수소 경제 벨트. 어쨌든 고유명사로 보면 수소 경제 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그 버금가는 부분을 북부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수소 경제, 수소 산업을 좀 육성하자라는 게 이번 연구의 배경이고 분도 논의에 맞춰서 경기 북부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성 그리고 또 뭐 산업의 취약성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조금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대안을 이제 집행하는 그 추진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경기 북부의 경원축, 그러니까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으로 이어지는 경원축과 경의축, 고양, 파주로 이어지는 경의축 중심의 어떤 대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경춘축이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그 남양주가 이제 도시 발전이 이제 획기적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만 산업 기반이 너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경춘축의 그 시민들이 네. 그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인구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수소 경제라는 게 이제 생산이랑 유통이랑 그다음에 그 활용 부분으로 이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축별로 산업 배치의 정도를 좀 분석을 해서 네. 그 단일안보다는 그 축별로 좀 뭔가 아까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뭐 노령 산업, 고령 실버 산업, 그다음에 수소 산업 뭐 이런 걸 좀 그 균형 있게 배치하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경춘축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지금 이 의원님 그 HTB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이드로진 테크노밸리, 네. 수소 이제 그 테크노밸리를 구성하겠다. 예. 경기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보지가 양주, 연천, 파주, 포천 이렇습니다. 근데 양주에 도화리에 미활용 군용지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어떻게 보세요? 수소 산업의 적지라고 보세요? 저는 제 지역에서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을 봤을 때 네. 수소 산업의 적지는 네. 경기 북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부는 정말 그 산업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경기 북부가 왜 산업의 요충지냐, 수소 산업의 왜 요충지냐? 네. 저는 우리 그 도하리 미활용 군용지보다는 네. 지금 남경필 지사 때 양주 테크노밸리와 고양 테크노밸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를 수소 산업의 메카로 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부는 그 내세울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북부의 강점은 서울 북쪽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들이 서울 북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서울대 빼고. 네. 그래서 거기 그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는 네. 지금 양주 역세권에 개발되고 있는 양주 테크노밸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호선 라인으로 그 산업 그 대학들이 대학의 학생들이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교통이 우선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양주 테크노밸리, 고양 테크노밸리가 지금 뭐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기업들 보면은 지금 경기 북부의 뭐 섬유 업체들 뭐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식품 업체들, 전통산업 위주의 그런 업체여서 네, 혁신 기업이 와야 된다. 네, 혁신 그 기업이 오게 되면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라고 저는 그러니까 미활용 군용지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인프라가 갖추어진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상당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네. 네. 경기 남부와 북부 불균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